혹시 당뇨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설탕, 달콤한 음식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나는 단 거 안 먹으니까 괜찮아. 커피에 설탕만 안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잠깐만요. 그 생각, 오히려 여러분의 혈당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는 단순한 설탕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건강을 위협하는 진짜 혈당 폭탄이 따로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진실을 파헤치고 여러분의 혈당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핵심 비결을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식탁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은 설탕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달한 간식, 음료, 디저트만 피하면 당뇨 관리는 끝이라고 여기시죠. 길거리에서 파는 솜사탕, 케이크, 시럽 잔뜩 들어간 커피,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 된다고 안심하고 계셨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절반의 진실이자 나머지 절반의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 속에도 혹은 매일 무심코 먹는 식단 속에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숨겨진 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과연 이 숨겨진 범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종류와 총량, 그리고 혈당 지수, 즉 GI 지수입니다. 설탕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무서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주범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빵, 면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사실. 잠깐 여기 중요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2023년에 발표된 대한당뇨병학회의 당뇨병 진료 지침에 따르면 혈당 관리에 있어 탄수화물의 질과 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명확히 간주합니다. 단순히 단맛 여부를 넘어 섭취하는 탄수화물이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 즉 GI 지수가 높은지 낮은지를 파악하는 것이 혈당 관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GI 지수란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를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GI 지수가 70 이상이면 고 GI 식품, 55 이하면 저 GI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놀랍게도 GI 지수가 높은 흰 쌀밥이나 흰 빵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켜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이는 결국 췌장을 지치게 만들어서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셨나요? 콜라 한 캔보다 흰 쌀밥 한 공기가 더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GI, GL 및 2형 당뇨병 위험 저널에 실린 GI 지수 및 제2형 당뇨병 위험에 대한 연구 논문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연구는 미국의 코호트 연구를 통해 GI 지수와 GL 지수가 높은 식단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달콤한 맛이 나는가, 안 나는가 보다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당으로 변하고 흡수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제 여러분의 식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럼 이 혈당 스파이크가 우리 몸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단순히 당뇨병 발병 위험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는 췌장을 지치게 만들어요. 상상해보세요. 우리 췌장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는 혈당을 잡기 위해 매번 전력 질주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감당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무서운 문제들을 유발합니다. 첫째, 극심한 피로감과 졸음. 식사 후 찾아오는 참을 수 없는 졸음, 흔히 식곤증이라고 하죠. 밥만 먹으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진다면 이 혈당 스파이크의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혈당을 조절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린 겁니다. 둘째, 과도한 배고픔과 반복되는 폭식. 방금 먹었는데 왜 또 배고프지? 이런 생각 자주 드시나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몸은 다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 허기를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는 과식으로 이어지고 또다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셋째, 체중 증가, 특히 복부 비만. 과도한 인슐린은 우리 몸의 지방을 축적하라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특히 복부 주변에 지방이 쌓이기 쉬운데요. 흔히 나이살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혈당 스파이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집중력 저하와 뇌기능 저하. 뇌는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하는데 혈당이 불안정하면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나 학습 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마지막으로 심각한 합병증으로의 진행하는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장기적인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의 미세한 손상을 지속적으로 일으킵니다. 이는 결국 심혈관 질환인 심장마비, 뇌졸중, 신장병, 신경병증, 시력 저하, 심하면 실명까지 그리고 발괴사와 같은 치명적인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 거 좀 먹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방금 제가 말한 증상들 여러분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식곤증, 잦은 허기짐, 점점 늘어나는 뱃살 이런 증상들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골든 타임입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달콤한 음식만 피하는 것을 넘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황금 실천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바로 적용해보세요. 첫 번째, 착한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 통밀빵, 귀리, 퀴노아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GI 지수가 낮은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이들은 혈당을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올려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를 막아줍니다. 간혹 감자나 고구마도 GI 지수가 높다고 걱정하시는데요. 조리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튀기거나 으깨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류는 가능하면 통곡물면을 활용하거나 아예 콩나물이나 두부면 등으로 대체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매 끼니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살코기, 생선, 두부, 콩류, 계란 등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줍니다. 또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넉넉하게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팁을 하나 드릴까요? 식사 전에 샐러드나 채소 스틱을 에피타이저로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하게 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식사 순서와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흔히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식사할 때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이 순서는 혈당 변화를 훨씬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와 고기 반찬을 먼저 먹고 마지막에 잡곡밥을 먹는 식이죠. 그리고 식사 속도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도 소화 효소 분비를 돕고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주어 과식을 막고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음미하듯이 천천히 식사해보세요. 이 3가지 황금 루틴만 꾸준히 지켜도 여러분의 혈당은 놀랍게 안정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자, 이제 당뇨 관리가 단순히 달콤한 음식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제대로 이해하셨죠? 당뇨에 대한 오해를 풀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배운 혈당 지수, 탄수화물 총량,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과 황금 실천 루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꾸준한 당뇨 관리 루틴,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직접 해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들은 건강 꿀팁, 가족,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려요. 꾸준히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